왜 한국만 외국 자본의 지배를 피했을까요? 인도네시아 경제 기획자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모든 게 한국인 손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이나타운의 작은 짜장면집부터 거대한 협동조합까지. 1953년 화폐 개혁의 충격적 진실,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에 숨겨진 위력, 그리고 농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연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훌 수리아르토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경제 기획자예요. 몇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커다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에 휘둘리는데 한국은 이렇게 당당할까? 우리 동네 대형마트와 물류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에 불평하고 뭔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느낌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추운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의 심장은 설렘과 의구심으로 뛰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에 휘둘리는데 한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공항의 깨끗한 유리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자카르타에서 본 거대한 마트들과 운송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가와 혼란에 대해 불평했고 뭔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한국에 서 있는 지금 그 호기심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통로를 걸으며 밝은 조명이 앞길을 안내해 주더군요. 지하철 방향을 물어보니 직원이 망설임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알려줬어요. 그 작은 순간에서도 뭔가를 느꼈죠.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맞물린다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은 간단하지만 중요했습니다. 현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시된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샀죠. 쉽네 카드를 찍고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시내로 가는 전철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숙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장보고 온 어르신들이 보였죠.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잘 돌아가는 기계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아는 시스템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작동해야 하는 거야. 사람, 규칙, 서로 돕는 것.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역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곳곳에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들이 있었죠. 복잡한 거리가 곧 혼란을 의미하는 우리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이 달랐어요. 명확한 안내방송이 나오자 안도감이 밀려왔죠. 의구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시청이라고 쓰인 높은 건물 아래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런 규칙들을 만든 지도자들을 상상해봤죠. 분명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희망을 주더군요.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는 빛나는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린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해. 돈과 규칙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 말이 제 좌우명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내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근처 카페에서 서툰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 바리스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커피를 건네줬어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죠.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며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해. 돈과 규칙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있어. 한국 시스템 공동체라는 단어의 줄을 3번씩 그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제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열쇠 같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 여행의 첫 장이 단순히 법이나 숫자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마치 큰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의구심은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공동체를 보호하는지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배워야겠다고 말이에요.
한 걸음씩 규칙 하나씩 말입니다. 노트를 손에 들고 명확한 목표를 마음에 품은 채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어요. 밝은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자 의구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나와 인천 차이나타운에 발을 디딘 순간 저의 눈이 커졌어요. 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상점들로 가득한 거리를 예상했거든요. 화려한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북적이는 인파와 큰 시장 가판대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좁은 골목길에 작은 식당과 카페 몇 개만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된 간판이었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식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심장이 빨리 뛰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틀렸을 수도 있나? 처음 본 식당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문에는 짜장면집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안에서는 작은 한국인 가족이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죠.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진한 향을 공기 중에 퍼뜨리더군요. 그 모습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짜장면이 나왔을 때 진한 검은 소스가 면에 윤기를 내며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순간 놀랍고 친숙하면서도 자카르타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 났죠. 달콤하고 짭짤했지만 느끼하지 않아서 더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다시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짜장면은 한국식이야. 맛도 다르고 가격도 저렴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식당 주인 박 씨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소스 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해요. 음식은 공동체의 것이지 돈 많이 내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때 옆 테이블에 이 교수라는 현지 전문가가 앉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걸 듣고 아는 것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외국 자본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면을 천천히 젓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죠. 규칙을 워낙 강하게 만들어서 큰 외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 법은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업을 보호해요. 급하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강한 규칙이 큰 외부 자본을 막는다.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점들은 작고 크기가 비슷했죠. 거대한 대형마트는 없었습니다. 장식은 소박하지만 깔끔해서 낭비 없는 자부심을 보여줬어요. 모든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어 방문자들이 보기 편했습니다. 길은 정돈되어 있었고 쓰레기통에도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표시가 있었어요.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들이 사업하기 어렵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팀워크를 믿어요. 동네 상점 주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나누고 큰 개발업체가 들어오려 하면 서로 경고해 줍니다.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거죠. 그 순간 한국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밀려왔어요. 혼란을 예상했던 곳이 공동체 돌봄의 모델이 된 걸 보니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을 때 오후 햇살이 골목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걸린 단순한 등불들을 보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녹아내리고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작동해야 하는 거야. 사람, 규칙, 그리고 배려하는 팀워크. 배도 마음도 든든해진 채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시스템을 더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확고한 결심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지 배우는 것이었죠. 노트를 챙기고 펜을 챙겨서 서울 시내에 있는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유리벽이 밝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고 걸어 들어가며 발밑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안에서 친절한 기록 보관원이 오래된 문서들로 가득한 열람실로 안내해줬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더군요. 나무 테이블에 앉아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첫 번째 문서는 1953년 화폐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잉크를 따라 눈으로 읽어내려갔죠. 정부가 국권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밀 장소나 침대 밑에 숨겨둔 돈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된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 저축이 사라진 걸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닦는 폭풍이기도 했어요. 한국의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 말이 무겁고도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기록보관원이 1962년 화폐 개혁에 관한 또 다른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국권을 무효화하고 신권을 발행했던 거였어요. 시장이 북적이고 동전이 딸랑거리며 창구 직원들이 새 지폐를 세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했고 배웠고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분명했죠. 이런 개혁은 일반 가정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외국 자본이 힘을 얻는 걸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67년 토지소유법을 공부했어요. 법률 용어로 가득한 두꺼운 책자에는 외국인이 한국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농지나 시내 블록을 사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단호하고도 정중한 규칙에 의해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외국인 소유 불가. 모래에 강한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국토 주변에 방어선을 치는 거였죠. 잠시 멈춰서 책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1970년 임대차법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임대하거나 빌릴 수 있는 부동산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어요. 좁은 골목의 작은 집들과 아파트들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집이 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였죠. 해외의 거대한 집주인이 동네 전체를 차지할 수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더 많은 노트를 적으며 핵심 문장들의 빨간 잉크로 밑줄을 그었어요. 한국의 법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 외국 자본이 이 벽들을 뚫을 수 없었다. 파일들을 덮으며 이런 규칙들의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시장, 전통을 지키는 요새의 벽이었습니다. 기록원에서 나오는 길에 빈티지 동전을 파는 길거리 상인을 지나쳤어요. 물어봤습니다. 이 옛날 지폐들이 아직도 의미가 있나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교훈으로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버텨왔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부드러운 분홍 눈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쫓아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공부한 법이라는 방패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원도 가족들도 웃음소리도 모두 한국 사람들이 명확한 규칙으로 공동체를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해. 명확한 법으로 공동체를 지킨다. 이런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이라는 방패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선 약속이었어요. 한국 국민이 항상 우선이라는 약속 말이에요. 강한 법이 어떻게 한국을 지키는지, 배운 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농협이었습니다. 높은 유리창과 초록색 로고가 있는 밝고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죠. 안에서 김 여사님을 만났어요. 친절한 농민이셨는데 손을 보니 밭에서 보낸 긴 하루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군요. 큰 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나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고 그 위에 신선한 채소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삭한 상추, 보라색까지 밝은 주황색 당근들이었죠.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각각의 채소를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라훌 씨, 어서 와요. 여기서는 가족처럼 서로 도와요. 큰 화이트보드에 적힌 주간 가격표를 보여주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농민들이 모여서 함께 공정한 가격을 정해요. 큰 마트 체인에서 우리 농작물에 더 적은 돈을 제시하면 일정 금액 아래로는 팔지 않기로 합의하죠. 그래야 누구도 속지 않거든요. 협동조합은 가족 같아서 서로를 지키고 공정한 가격을 유지한다. 농민들이 고집 센 트랙터나 갑작스런 비에 대해 농담하다가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나오면 진지해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안전망 같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였죠. 다음으로 해안을 따라 작은 버스를 타고 수협을 방문했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바다 냄새를 실어 나르며 분주한 항구에 다가갔어요. 커다란 어선들이 밝은 빨강과 파랑으로 칠해진 채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 올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어부 이 씨를 만났어요. 해외 바이어들이 너무 적은 돈을 주려 할 때는 조합 사무소에 연락해요. 최소 가격을 정해서 모두가 가족을 돌볼 만큼 벌 수 있게 하죠. 물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 정보도 나누고 배 연료비도 나눠서 내고요. 어부들은 지식을 나누고 공정한 가격을 정해서 서로를 지킨다. 이 씨가 해안가 멀리 있는 마을들을 가리켰어요. 한 마을이 고기를 못 잡은 철이면 다른 마을에서 얼음, 미끼, 심지어 음식까지 보내줘요. 그런 지원이 모두를 강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서울의 전통 재래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은 화려한 차양과 좁은 골목의 미로였어요. 가판대에는 신선한 생선, 잘 익은 과일, 수제국수, 지글거리는 길거리 간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손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도와 채소 무게를 재는 모습도 봤어요.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위층 커뮤니티룸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마케팅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 광고를 위해 돈을 모으고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는 주말 음식 축제를 계획했죠. 이웃들의 수다와 향신료 향기에 둘러싸인 시장 한복판의 선이 협력에 살아있는 맥박이 느껴졌어요. 모든 등장인물이 이웃을 돌보는 이야기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하게 사람들이 강한 방패처럼 함께 일하며 팀워크와 공동 규칙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협동조합과 시장 단체들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고리였죠. 한국에서 공동체 보호는 법이나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과 어부, 상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매일 지키는 약속이었어요. 며칠간 한국의 규칙과 협동조합, 시장 생활을 탐구한 후 흥분이 밀려왔어요.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와 차트를 넘겨봤습니다. 주변 벽에는 한국 마을과 벚꽃, 번화한 시장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길거리 음식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법과 팀워크로 공동체를 지킨다. 그 말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밝혀주는 별처럼 느껴졌어요. 생각을 세 가지 명확한 요점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강한 법이 우선. 한국은 숨어있는 외국 자본이 토지와 돈, 사업을 차지하는 걸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과감한 1953년과 1962년 화폐 개혁부터 1967년과 1970년의 엄격한 토지 소유법과 임대차법까지 이런 조치들이 국민 경제 주변의 보호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2. 서로를 돕는 공공단체들 농협, 수협, 재래시장 협동조합들이 가족처럼 일해요. 농민과 어부, 상점 주인들이 지식을 나누고 공정한 가격에 합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죠. 이런 팀워크가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3.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 전통시장 방문에서 가족들이 모든 손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이웃들이 대기업 체인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며 지역 리더들이 방어 전략을 계획하는 회의를 여는 걸 봤어요. 모든 사람이 역할을 맡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팀워크를 가르치고 상점 주인들은 시장에서 존중을 가르치고 농민들은 밭에서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잠시 멈춰서 차이나타운에서의 단순한 순간을 기억했어요. 짜장면을 맛보며 박 씨가 말했던 음식은 공동체의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노트에 작은 도표를 그렸습니다. 법,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세 기둥이 공동 번영이라고 표시된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각 기둥에는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뿌리가 땅 깊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마치자 한 학생이 제 노트를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소 지으며 페이지를 건네줬죠. 조용히 읽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 여행은 명확한 길을 보여줬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도 법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이 모델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였습니다. 의자에 기대며 자랑스럽고 희망찬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단계는 이런 통찰을 고국의 동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한 규칙과 협력적 지원, 공동 책임감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어서서 햇살 가득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교훈을 바다 너머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발견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법과 팀워크,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깨질 수 없는 방패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 방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새벽이 오기 전에 잠에서 깼어요.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오래된 기와 지붕 집들이 높은 건물들과 어우러져 있더군요. 이 장이 제 귀국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기에 노트와 펜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가 근처 재래시장으로 걸었습니다. 가판대들이 막 문을 열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과일과 채소, 갓 구운 빵을 정리하고 있었죠. 빨간 사과가 가득한 가판대 앞에서 멈춰 상인 최 여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미소 지으며 사과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좋은 날 같아요. 아삭한 사과를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생각했습니다. 시장을 돌며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학생이 어르신의 채소 고르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이 문 닫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루 팁을 나누고 있었죠. 심지어 청소부들도 따뜻하게 인사해줬습니다. 모든 악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마음이 가득 찬 채로 근처 작은 언덕에 올라 시장과 그 너머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노트에 그렸던 기둥들을 상상했어요. 법, 협동조합, 공동체가 한국의 밝은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아래쪽 거리들이 생동감 넘치며 깊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마지막 기록을 위해 노트를 열었어요. 한국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줬고 나는 이 교훈들을 나눌 것이다. 그 다음 실용적인 단계들을 나열했습니다. 1. 한국의 방패 모델 공유하기.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에게 강한 법이 어떻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화폐 개혁과 토지법을 예시로 보여주기. 2. 협동조합 만들기. 농민과 어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격려하기. 팀워크가 어떻게 공정한 가격과 어려운 시기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3. 공동체 정신 기르기. 동네와 시장에서 지역 모임 장려하기. 가족이 하는 것처럼 서로 돌보는 가치 가르치기. 노트를 덮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는데 자카르타 동료들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교훈을 나눌 때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떠나기 전 시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았어요. 모든 작별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채소 파는 분의 고개 끄덕임, 생선 파는 분의 손 흔들기, 국수 만드는 분의 친절한 미소까지요. 모두 제가 떠나는 걸 알았지만 제 사명을 믿어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사랑하게 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타면서 시원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버스가 달려가며 서울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이디어의 지도를 품고 있었어요. 방패 같은 법, 가족 같은 협동조합, 길잡이, 빛 같은 공동체 정신 말이에요. 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이 희망의 씨앗들을 심을 거예요. 명확한 규칙과 팀워크 그리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도 국민을 지키고 더 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처럼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